저는 사실 오킹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일단 오킹님을 제가 구독하고 시청하지 않고요. 왜냐면 오킹님을 뭐 딱히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억텐이 있는 분들 걸 잘 못 봐요. 그냥 제 취향이에요. 저는 좀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좋고, 그래서 저기 누구냐 뭐 랄로 이런 분들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 봤던 거고, 뭐 코인 어쩌고 저쩌고 뭐가 터졌다겠는데 나는 코인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주식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주식이 왜 돈이 되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코인이 왜 돈인지는 이해하겠냐고. 알 바가 아니야. 그래서 안 봐. 뭔지 몰랐는데 그 쇼츠를 넘기다가 저 더 오열을 봤어요. 그걸 보고 이거는 뭐지? 이건 이제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죠, 아마. 이게 제 기억에 TV 쪽에서는 뭐 그거 있어요. 제가 지방 흡입을 이영자님 거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G.O.D 준영이 형 나 32이에요 맨 막 이거 있었고, 아무튼 뭐 TV 연예인 쪽에서는 완전 다이나믹한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 이 유튜브 판에서는 이 정도 일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가서 이제 보려다가 이것도 이제 세계관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다 보진 못하겠고 오킹님 것만 올리는 누가 있더라고. 그걸 보고 이제 이런 일이구나. 그리고 1차 해명, 2차 해명, 뭐 3차 해명 이걸 보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거짓말한 게 너무 커서 거짓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러고 이제 어젠가 뭐 저 더 오열 그게 나왔잖아요. 오빠 뭐 누구세요 뭐 어떻게 끄는지 몰라. 그걸 보고 솔직히 그냥 얘기해서 그냥 100% 진정성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놀리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 정도까지 하면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볼 일은 없겠죠.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 근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좀 힘들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 힘들었던 때 동생 일에 대해서 이제 뭐 해명을 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었지만 매듭을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좀 기록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제 동생이 잊혀진다는 게 가장 싫은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런 때였어서 좀 동생이 안 잊혀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던 때여서, 근데 그때 유튜브를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쉬고 이제 제 동생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을 찍는데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카메라 앞에 서진 않았지만 뭐 거의 매일 카메라 앞에 섰는데 실패하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 실패하고, 일단 카메라 앞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이제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포기한 게 또 며칠이 있고, 입을 뗐는데 안 돼서 포기한 게 며칠이 됐고, 한 문장 정도 얘기하다가 포기한 게 며칠이 되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이제 더 먼저는 이제 대본이죠. 뭐 한두 줄 쓰다가 이제 안 되겠어서 포기하고 또 다음 날 또 시도해보다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저는 보고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보여줬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조롱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오킹님을 따라한다든지 뭐 희화한다든지 좀 그런 거를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침착맨 아저씨 거는 오히려 약간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판단인데, 근데 표정을 봤을 때 예전보다 덜 행복해 보이셔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약간 안타깝긴 했어요. 전 그 뉴진스에서 이제 미니진 씨가 어도 레이블인가 뭐 거기를 이제 해임되는 거를 반대하시는데 이제 성명서 같은 걸 제출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시면서, 침착맨 아저씨는 옛날부터 일관되시죠. 나는 내 꼴린 대로 할 건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날 안 보면 돼. 꺼져. 저도 좀 그런 포지션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포지션을 갖게 된 데 큰 영향력을 주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유익남, 뭐 우악굿, 간다효, 침착맨 뭐 이런 분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캐릭터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참 인상적이었고, 근데 또 한 번 피식대학 때랑 마찬가지로 그게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약간 뭐 개미털기로 일부러 하나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뭐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침착맨 아저씨처럼 꾸준하게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날 좋아하든지 날 싫어해라, Love me or hate me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명인들 중에서. 특히 침착맨 아저씨는 이제 연예인인데, 근데 몇 년 동안이나 일관되게 럼미 올 햄미로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사이즈가 커질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탄원서 써준 게 호들갑은 아닌데 편가르기는 맞다고 보는데, 편가르기가 안 되긴 많이 어렵죠. 이런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우파입니다 해놓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저는 우파입니다 해놓고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불가능하죠, 그거는. 근데 조금 의아했던 건 뭐냐면 2년 전 정도에 침착맨 아저씨였다면 이랬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탄원서 그게 기사가 떴잖아. 방송을 켜고 뭐 제가 민희진님 해임 반대 그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탄원서라는 게 원래는 몰래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쓴 게 탈로 났어요. 저는 비밀 투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우리나라는 비밀 투표잖아요. 내가 찍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한 척, 누구 찍은지 모르겠지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가 밝혀져 버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탄원서도 저는 분명히 내가 탄원서를 쓰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밝혀졌어.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탄원서를 썼다는 것은 저의 이런 선택으로 여러분이 편이 갈라지길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몰래 했다는 것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편을 가르고 싶었다면 방송에서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나는 방시혁 편이다. 민희진 편이다. 근데 몰래 탄원서를 썼다는 것은 편을 가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을 가르는 걸 멈춰주세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탄원서를 비밀로 쓰기로 마음먹고 쓴 거기 때문에 탄원서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삼국지 연걸전 시작합니다. 요렇게 약간 방송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소위 이제 다소 호들갑을 떠시더라고. 좀 힘에 붙여 보여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본 침착맨 아저씨는 아주 예전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내 꼴리는 대로 할 거고, 만약에 내 꼴리는 대로 못 할 거면 난 안 함. 이런 주의로 살아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유튜브를 해서 1억을 벌었어도 만약에 유튜브를 앞으로 내 맘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러면은 그만두실 분이고, 100억을 벌어도 자기가 안 내키면 그만두실 분이에요. 만약에 유튜브로 1000억을 벌 수 있다면 대충 타협해서 하시겠죠. 1000억은 너무 큰 돈이니까. 근데 제 생각에 침착맨 아저씨는 한 200~300억 정도까지는 만약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고 막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만두실 분이에요. 참고로 저는 한 2~3억 정도도 제가 하기 싫은 거를 참고 곧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1000단위는 안 돼. 몇 천으로는 안 돼. 그 정도로는 나도 못 움직여. 나도 엉덩이가 뭐 팅커벨처럼 가벼운 건 아니야. 근데 침착맨 아저씨는 한 제 100배 정도의 소신을 갖고 계신 거죠.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만약에 나는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 젓가락질 똑바로 해. 그럼 나 안 먹어. 이럴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라면을 먹는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누가 야 젓가락질 똑바로 해. 안 먹어. 기분 똑같네. 근데 만약에 탕수육을 먹고 있는데 야 젓가락질 똑바로 해. 여기서 한 반은 무너져. 근데 만약에 소고기를 A 풀 등급 소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는데 야 젓가락 똑바로 해. 네. 바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근데 병건이 아저씨는 적어도 소고기에서도 안 돼. 젓가락질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먹어. 그냥 안 먹어. 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라면 먹을래. 이럴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게 예전부터 일관된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침착맨 아저씨가 이제 와서 그렇게 바뀌었다면 아까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침착맨 아저씨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저렇게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 메모장 켜놓고 한솥 도시락 설명회를 할 때부터 그분은 그랬어요. 옛날에 방바닥에 장판도 안 깔려져 있는 데에서 기안84님하고 같이 살 때부터도 그랬어. 계속 그래 오고 있어.
그러니까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인간이 일관된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여태까지 안 그랬어. 여태까지는 뭐 사람들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했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했고 5만 원 돈에 나오면 막 춤추고 연병을 했어. 근데 돈을 좀 벌었어. 건물 샀어.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소신대로 방송한다고. 내 거 보기 싫으면 꺼지라고 만약 이런다 쳐. 그럼 그 사람은 변했다고 욕을 먹을 수 있겠죠. 침착맨 아저씨가 요즘에 오히려 좀 여론에 조금씩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난 오히려 그게 좀 짠해. 그래서 난 앞으로도 침착맨 아저씨 방송을 안 볼 거야. 여기 주호민 아저씨 일 때 너무 셌어 솔직히. 물론 그 전에 이제 더 큰 게 뭐가 있었지만 그때 이제 2연타 이후로 좀 이제 짠해져 버렸어.